산미 증식 계획. 일본은 1차 대전 특수로 엄청난 고도 성장을 구가하게 된다. 유럽의 전쟁으로 많은 공산품들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이때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의 도시 인구는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늘어난 도시 인구가 문제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경제가 어려워진 일본에서는 실업자가 만연했고, 일본 내 쌀 생산이 늘어난 도시의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시의 식량난이 가중됐다. 이럴 때 해결책은 당연히 조선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이었다. 앞으로 조선을 거대한 쌀 공장으로 만들겠다. 조선은 오직 쌀 농사에만 주력해서 생산량을 늘리도록. 당시 대만은 주로 사탕수수를 특화했기 때문에 조선보다 피해가 덜했다. 그리하여 품종 개량, 수리시설 구축, 경지정리, 개간 등의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수확량이 그런다고 폭증하지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일제는 원래 자신들이 계획한 만큼 털어갔다. 그러했으니 조선의 쌀 사정이 어떠했겠는가. 대신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수입해온 조, 콩, 수수 등의 잡곡으로 보충했다. 잡곡 많이 먹어. 원래 혼식이 건강에 좋은겨. 전시체제 1930년대 이후. 파시즘에 빠진 일본. 1차 대전은 유럽의 경제를 파괴했지만 전쟁을 통한 기술 진보로 인해 전후 유럽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공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너무 과했던 게 문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늘어난 생산량을 당최 따라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제조된 물건이 팔리지 않자 공장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도산하는 등 무료 급식소에 몰린 사람들,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 바로 세계 대공황이었다. 이때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난관을 극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과 식민지를 묶는 블록 경제로 난관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좁고 해외 식민지도 빈약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는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고, 이럴 때 파시즘이 비집고 들어왔다. 파시즘이란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다. 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유신 정권이 대표적인 파시즘의 사회였다. 이들 파시즘 국가들은 해외 침략을 통해 세계 식민지를 재편하고자 했다. 일본의 경우 1931년 요동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이 경제공황으로 인해 군사비가 크게 줄어들자 불만을 품었고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했다. 이로써 일본 역시 일본, 조선, 만주, 대만이라는 블록 경제를 쌓게 된다. 이어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니 이후 일본은 극단적인 파시즘 체제로 빠지게 된다. 모든 국민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가가 시키면 무조건 하라는. 한편 만주 침략 이후 일본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게 된다. 군수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상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 수준이 예전의 수준을 훌쩍 넘어버린 것. 오히려 서구 열강보다도 빠르게 공황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937년에는 아예 중국 대륙 전체를 노리고 쳐들어왔다. 하지만 중국은 원체 땅은 넓고 사람은 많았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 일제는 석유, 고무 등의 지하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눈을 돌리게 된다. 때마침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였다. 얼른
일본들은 프랑스와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차지하잖아.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야욕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을 화나게 만들었고 미국은 경제 봉쇄 조치로 압박했다. 석유 수출 전면 금지! 그리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선빵을 날리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이었다.